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 아니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니? AFC U23 아시안컵 2026에서 우리 U23 한국 대표팀이 아쉽게 탈락한 그 아픈 추억들 때문에 일본에 0에서 1로 져서 준결승에서 떨어지고 3위 결정전에서 베트남의 승부차기 끝에 무너졌잖아. 이 영상 그냥 넘기지 마. 내가 지금부터 너를 깜짝 놀라게 할 진실을 밝혀줄게. 2026년 이후 U23 한국은 단순히 회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라이벌을 무너뜨리고 아시아 왕자를 되찾을 거야. 그 답은 조용한 혁명에 있어. 준비됐어? 영상 끝까지 함께해줘. 결말이 너를 충격에 빠뜨릴 테니까. 자, 우리 한국 축구팬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U23 한국 대표팀, 즉 젊은 태극전사들은 결코 평범한 팀이 아니야. 우리는 한때 아시아의 왕이었어. 기억나? 2016년 AFC U23 아시안컵에서 신태용 감독,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대박 터뜨리고 있는 그분. 이 이끌던 U23 한국은 8강에 진출해서 우즈베키스탄까지 꺾고 열풍을 일으켰지.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내서 손흥민, 황의조, 이승우 같은 스타들에게 군 면제를 안겨줬어. 그때가 절정이었어. U23 한국은 단순히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여정에 크게 기여했지. 하지만 어둠이 덮쳤어. 2020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유소년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일본,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라이벌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지. 2022년 AFC U23 아시안컵에서는 일본에 져서 8강에서 탈락. 2024년에는 황선홍 감독, 도쿄올림픽에서 준결승까지 갔던 그분 아래서 우즈베키스탄의 결승에서 패배하면서 파리올림픽 티켓을 놓쳤어. 그리고 절정은 202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AFC U23 아시안컵. 이민성 감독 지휘 아래 우리 팀은 창의성 부족, 약한 압박, 느슨한 수비로 고전했어. 준결승에서 일본의 0에서 1패배 불꽃 없는 경기였지. 그리고 3위 결정전에서 베트남과 2에서 2무승부 후 승부차기 6에서 7로 무너졌어. 전체 대회에서 U23 한국은 단 5골밖에 넣지 못했고 기대 득점, XG, 이 우승한 우즈베키스탄과 준우승 일본에 비해 훨씬 낮았어. 왜 이렇게 됐을까? 더 깊이 파보자. 첫째, 군 복무 문제 한국 축구의 시한폭탄. 정성빈,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배준호, 스토크시티, 양현준, 셀틱 같은 젊은 스타들이 걱정하고 있어.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못 따면 18에서 21개월 군 복무로 유럽 커리어가 끊길 수 있거든. U23 아시안컵 2026 실패는 한국이 유럽 스타들을 잃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유럽 스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오려 하지 않아. 둘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낙후됐어. K리그 주니어와 전북 현대, FC 서울 같은 아카데미는 체력 위주로만 가르치고 창의성은 부족해. 일본은 J리그 유스 시스템으로 50개 이상 연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쿠보 타케우사, 미토마 카오루 같은 선수들을 일찍 배출하지. 우즈베키스탄은 데이터 분석에 대규모 투자해서 높은 압박 전술로 2026년 U23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어. 팬들이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 U23 이제 아시아 2부 리그 수준이야. 태극 정신 다 사라졌어. 하지만 걱정 마. 여러분, 2026년 이후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부분이 기다리고 있어. 라이벌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해. 먼저 일본 젊은 사무라이 블루 영원한 숙적. 2026년 U23 아시안컵에서 그들은 현대적인 티키타카와 클롭 스타일 개겐 프레싱으로 우승했어. 일본은 글로벌 스카우트 시스템으로 스즈키 지온, 사토 케이인 같은 재능을 18세부터 유럽으로 보냈지. 한국을 1에서 0으로 이긴 건 타나카 아오의 날카로운 역습 골이었어.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다크호스. 2026년 우승하면서 단 2실점의 철벽 수비, 옵타 데이터로 상대 분석, 잘롤리디노프 자수르백, K리그 출신처럼 중앙아시아 체력과 유럽 테크닉을 결합한 선수들이 증거야.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도 잊지 마. 사우디는 2026년 조별리그에서 한국을 높은 압박으로 이겼고 베트남 김상식 감독 아래 은 스마트한 수비 후 역습으로 응우옌 꽝 피해 응우옌 딘 박이 날뛰었어.
이민성 감독도 인정했지. 우리는 혁신이 부족했고 상대가 앞서 나갔다. 이란과 이라크도 체력 중심 플레이로 상승세야. 2023년 12월 28일 아시안컵 관련 포스트에서도 한국의 재능은 있지만 U23은 결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 그래서 U23 한국은 어디가 약할까? 2026년 패스 정확도 78%로 일본 85%보다 낮았어. 공격은 조영욱, 4골에 의존했지만 깊이가 부족. 큰 문제. KFA의 변화 지연. 하지만 2026년 이후 그들은 행동에 나설 거야. 자, 핵심 부분. 2026년 이후 U23 한국은 어떻게 할까? 첫째, 감독 교체. 이민성 감독은 2026년 아시안게임까지 남을 수 있지만 그 후 KFA는 외국인 감독을 영입할 거야.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때 비판받았지만 이나 2024년 베트남을 8강까지 이끈 신태용 감독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신태용은 선수들과의 감정적 연결로 유명하지. 둘째, 유소년 육성 대투자. KFA는 2030년 월드컵 준비 프로젝트 2030을 확대하고 5천억 원 예산 투입. 파주의 신설 아카데미에서는 분데스리가처럼 VR, 가상현실로 경기 시뮬레이션 훈련할 거야. 셋째, 군복무 문제 해결. 2026년 실패 후 한국 정부는 BTS 사례처럼 우수선수 특별 면제를 검토 중이야. 안 되면 2026년 아시안게임에 올인 금메달로 이강인 추가 발탁 가능. 배준호 같은 스타들 면제. 전략, 손흥민, 김민재 같은 3명이 오버에이지 23세 이상 선수 불러서 팀 부스트. 넷째, 기술로 라이벌 전복.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야. 한국은 빅데이터로 상대 전술 해킹할 거야. 예를 들어 일본의 XG 분석해서 높은 압박 구축. 삼성과 협력해 체력 추적 앱 개발. 김태원, 베트남전 골 같은 선수 향상. 드론으로 훈련 촬영해 사각지대 분석 실험 중이야. 게다가 글로벌 스카우트, 미국 유럽 한인 혼혈 재능 발굴. 황인범처럼 예측 2028년까지 U23은 하이브리드 구성 K리그 50%, 유럽 50%. 인적 요소도 말하자면 2026년 이후 조영욱, FC 서울이 이끌지만 충격은 신세대, 홍현석, 헨트, 이순민, 광주, 특히 숨은카드 김지수, 브렌트퍼드, 192cm 센터백의 유럽 테크닉.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으로 2026년 이후 U23 팀 가치 20% 상승 예상.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해. 2030년 월드컵까지 한국을 이끌어갈 힘을 모아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래 댓글로 알려줘. 다음에 또 만나.